엄마, 여기 잠시만 있어요. 엄마를 폐가에 버린 아들. 10분 뒤 받은 전화 한 통. 그날의 선택.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폐가 앞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11월의 찬바람이 얇은 카디건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곧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1번, 2번, 3번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린 거구나. 4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 폐가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일부 마이너스 헌신의 세월. 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생인 그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대호는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순자는 처자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살면 안 돼.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은데 취직시킬 거야.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물을 팔았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부업으로 봉제 일을 했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민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남편 대호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팔이 끼어 크게 다쳤고 장애 판정을 받았죠. 회사에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만 주고 해고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폐인이 돼버렸어.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순자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시장일,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까지 하루에 3군데를 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부끄러워했죠. 야, 너네 엄마 시장에서 나물 파는 거 봤어. 에이, 창피하게. 중학교 때 친구들의 놀림에 민수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지 않은지, 왜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섭섭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이해하려 했을 겁니다. 우리 민수는 착한 아이야. 다 커서 효자 될 거야. 2부 마이너스 아들의 성공, 그리고 변화.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순자의 헌신 덕분에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엄마, 나 삼성 붙었어. 그날 순자는 시장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쥐어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죠. 아내 은경은 강남에서 자란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 은경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민수는 봤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집은 당연히 강남이지? 응. 그럼. 민수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순자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민수가 바쁜가 보다. 대기업 다니니까 할 일이 많겠지. 5년 뒤 남편 대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과 담배로 망가진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장례식장에 온 민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보험? 그런 거 없단다. 에휴, 장례비는 어떻게 해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최소한의 돈만 보냈습니다. 순자는 그 돈으로 남편을 화장했고 납골당에 모셨죠. 3부 마이너스 홀로 된 엄마. 남편이 떠나고 순자는 혼자가 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일을 계속할 수도 없었죠. 국민연금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아들한테 도움 받으세요. 아들이 바빠서. 순자는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며 폐지를 주워 팔았죠.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10-XXXX-XXX. 민수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만 통화했죠. 엄마,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근데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민수야, 엄마는 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요양병원이 낫다니까요. 순자는 민수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6개월을 그곳에서 지냈죠. 민수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사부 마이너스 짐이 된 엄마. 요양병원 비용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900만 원. 민수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여보, 시어머니 요양병원비가 너무 비싸.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럼 어떡해요? 퇴원시키고 집으로 모셔가든지. 우리 집에요? 말도 안 돼. 은경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럼 지방 요양병원은 어때? 거기는 좀 싸잖아. 그것도 돈이잖아요. 차라리. 은경이 입을 다물었지만 민수는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겠지.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부모 유기, 요양병원 대신 방법, 독거노인 지원. 검색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폐가에 노인 유기하는 사례 증가. 처벌 강화 필요.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그날의 배신. 엄마 퇴원하셨으니까 제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그래, 어디인데? 시골에 있는 조용한 곳이에요. 공기도 좋고. 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민수가 차에 엄마를 태우고 출발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폐가였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으스스한 폐가였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한 명 없었죠. 민수야, 여기가 어디니? 엄마,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민수는 엄마를 폐가 앞 계단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갔죠. 민수야, 어디가? 순자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민수는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엄마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돌리며 6부 마이너스 10분 후에 전화. 폐가 앞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죠.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여사님, 오빠 되시는 박진수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진수는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오빠가요? 네. 박진수님께서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여동생 박순자님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상속? 네. 정확한 금액은 미국 달러로 500만 불입니다. 하나로 약 65억 원 정도 됩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65억? 네. 박진수님은 미국에서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습니다. 자녀가 없으셔서 여동생이신 여사님께 모든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류 작업을 위해 뵙고 싶습니다. 7부 민수의 착각. 한편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됐어. 요양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양심의 가책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은경이 물었습니다. 됐어요? 응, 됐어. 휴, 이제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겠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누군가 발견할 거야. 112에 신고되면 보호시설로 가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8부 상속의 진실. 변호사 김동욱은 순자를 서울의 한법무법인으로 모셨습니다. 택시비를 대주고 따뜻한 차와 음식도 대접했죠. 여사님, 형님께서 생전에 여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랬나요? 네. 내 동생 순자는 착한 아이야. 내가 미국 갈 때 돈을 꿔줬는데 갚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네. 라고 늘 안타까워 하셨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진수가 미국으로 갈 때 순자는 자신의 전 재산인 300만 원을 꿔줬었습니다. 당시 순자도 가난했지만 오빠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죠. 형님은 그 돈을 씨앗으로 미국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동생에게 갚지 못한 빚을 마음에 담고 계셨죠. 오빠, 형님께서는 5년 전부터 여사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연고가 없어 찾기 어려웠죠.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겨우 여사님의 연락처를 찾았고 유언장에 여사님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등 모든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9부 반전의 시작. 상속이 완료되자 순자에게는 실제로 60억이 넘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순자는 먼저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여사님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 모아본 적이 없어서. 변호사는 재무설계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알려야겠지? 하지만 직접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순자는 먼저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 15억짜리였죠. 그리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옷도 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호시설에 기부도 했습니다. 10억 원을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전달했죠. 박순자 여사님, 큰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10부 마이너스 소문이 퍼지다. 순자의 기부 소식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독거노인 박순자 씨 10억 원 기부. 어려웠던 과거 떠올리며 나눔 실천. 기사에는 순자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과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거액을 상속받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는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와, 이런 분이 진짜 부자시네요.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런 엄마 두고 효도도 안 했나 봐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민수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퍼졌습니다. 야, 이거 너희 어머니 아니야? 응? 무슨? 동료가 보여준 기사를 본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 73세. 이게 엄마 11부 마이너스 민수의 충격. 민수는 급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미국에 있던 오빠로부터 65억 원을 상속받았으며 65억?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는 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10번. 모두 응답 없음이었습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가 65억 상속받은 엄마를 폐가에 버렸다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에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뭔데요? 이거 시어머니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65억을 상속받았대. 은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65억. 우리가 엄마를.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부 마이너스 찾아온 진실. 민수는 변호사 김동욱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변호사였죠. 여보세요. 저 박순자 할머니 아들인데요. 아,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연락 올 거라고. 엄마 어디 계세요? 좀 만나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네. 왜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드님, 저는 어머님이 폐가에서 구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님을 그곳에 두고 온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고소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혹시 어머님께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3부 마이너스 회사에서의 소문. 다음 날 회사에서 민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야, 김민수. 내 어머니 그 기사 봤어. 아, 네. 65억 상속받았다며? 대박이네. 근데
왜 요양병원 계셨대? 너 월급 받잖아. 그게 내가 듣기로는 폐가에서 발견됐다던데? 설마 내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인사팀에서도 호출이 왔습니다. 김민수 대리, 최근 SNS에서 대리님 이야기가 나돌고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재택 근무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14부 마이너스 아내의 변심. 집에 돌아온 민수를 아내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재산분할 청구할 거고. 은경아,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SNS에 우리 사진까지 돌아다니는데. 은경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에는 민수와 은경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악플이 달려 있었죠. 엄마 65억 상속받았는데 폐가에 버린 폐류나. 이런 인간이 대기업 다닌다고? 부인도 공범 아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나는 몰랐다고. 은경아, 그때 너도 알고 있었잖아. 증거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은경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갔죠. 15부 마이너스 모든 것의 붕괴. 민수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상 퇴출 압박을 받았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죠. 부모님 지인들도 민수를 비난했습니다. 박순자 씨 아들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65억이나 받을 엄마를 버리다니. 민수는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문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6부 마이너스 엄마의 편지. 민수야, 엄마가 편지를 쓴다. 너를 낳고 키운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구나.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합격했을 때, 모든 순간이 엄마에겐 행복이었어.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엄마가 짐이었을 거야. 가난하고 늙고 병든 엄마가 부담스러웠겠지. 그래서 엄마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하지만 만나지는 않을 거야. 엄마도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거든. 통장에 10억 원을 넣어두었다. 너를 위한 돈이 아니야. 내 손자들을 위한 거야.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너는 손 떼지 마라. 그리고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인생을 살지 마라.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너도 이제 알았을 거야.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엄마는 이제 너를 놓아주마. 건강해라.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자란 건 엄마 책임이기도 하니까.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17부 마이너스 민수의 뉘우침. 민수는 통장을 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됐고 민수는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갔죠. 민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출신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것. 창피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뻘이야. 18부 마이너스 엄마의 새로운 삶. 한편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독거노인 돕기, 무료급식소 운영, 장학재단 설립. 순자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눴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순자는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놨죠.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만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아니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방송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9부 마이너스 3년 후 민수는 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시작해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과거의 절반도 안 됐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이혼 후 아이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막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 원씩 떼어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보냈죠. 어느 날 민수는 엄마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순자의 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수야.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20부 마이너스 제외. 엄마.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본다. 순자는 민수를 급식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죠. 많이 야위었구나. 엄마, 저는 다 알아.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순자는 민수의 기부 내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사했던 것이죠. 엄마는 내가 달라지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정말 달라진 것 같구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내가 나를 버린 그날부터.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와 아들로. 에필로그 마이너스 5년 후. 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엄마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며 천천히 아버지의 역할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78세가 된 지금도 정정하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죠. 어느 일요일 순자와 민수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엄마, 그때 폐가에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무섭기보다는 슬펐지.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싶어서. 엄마.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엄마도 변했어. 내 인생을 찾았거든.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도, 용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엄마를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순자는 배신당했지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자식이고 싶으신가요? 돈이 있을 때만 효도하는 자식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힘들 때 함께하는 자식인가요?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